자, 2019년 65회 그 실기 기출문제입니다. 자, 포 소화 설비에서 고정 포 방출구에 따라서 포 수용액 양과 방출률을 구하게 되는데, 포 소화 설비는 보통 사료 위험물에 많이 쓰이게 되니까 어떤 위험물을 쓰는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형태의 포 소화 설비, 방출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수용액 양이 다릅니다. 1형, 2형, 3형, 4형의 경우에는 방출률이 같고 특형의 경우에만 방출률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혹시 여기가 3형이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를 특형이라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출률이 8인 것은 특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형, 2형 특형에 대한 포 수용액량을 구하는데, 위험물에 따라서 21도씨 미만인 것들은 특수인화물이나 일석유류가 있겠고,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제사류 위험물은 이석유류, 그리고 70도씨 이상인 거 70에서 200도씨인 삼석유류, 200에서 250도씨인 사석유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들을 사용을 할 때, 소화를 할 때 포 수용액량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인화점이 낮은 것들이 더 위험하니까 더 많은 포 수용액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제 숫자가 커지는데 2형의 경우에 1형보다 2형이 더 이제 숫자가 크게 됩니다. 자, 1형의 경우 포수용액 양은 120, 80, 6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2형은 220, 120, 100이 되는데 이 220, 120, 100이라는 숫자는 2형과 3형과 4형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형은 방출률이 다른 것처럼 포수용액 양도 다른데 220인 것이 240, 120인 것이 160, 100인 것이 120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표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푸는 문제인 만큼 표의 내용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같은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 반응식을 쓰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사실상 두 개의 문제인 겁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틸이 3개가 있는 알루미늄이겠죠. 자, 이게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AlOH3, C2H6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물이 H와 OH로 쪼개져서 OH가 Al과 만나고 H가 C2H5로 가서 C2H6, 에테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반응식은 미정계수법 통해서 계수 맞춰주셔야 하고요.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했을 때 계수를 맞추지 않고 그냥 화학 반응물과 생성물만 쓰게 되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계수를 이렇게 맞춰서 써주셔야 부분 점수 인정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써야지만 정답으로 채점이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에테인입니다. 에테인의 연소 범위는 3에서 12.4%의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기체의 연소 범위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던 위험도는 위험도끼리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테인의 연소 범위가 3에서 12.4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은 것분에 높은 것 빼기 낮은 걸로 해서 3분의 12.4 빼기 3으로 해서 나오는 값인 3.133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걸 반올림하게 되면 3.13이 되고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퍼센트라던가 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면 오히려 틀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위험도는 3.13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위험물의 기준이 되는데, 자, 유황, 철분, 인화성 고체를 보시면 이제는 그냥 황이 되겠죠.
자, 황, 철분, 인화성 고체는 모두 다 이류 위험물입니다. 자, 이류와 사류와 육류의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류 위험물들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황의 경우에는 60 중량 % 이상, 자, 이렇게 함량이 높을 때 위험물이 되고 순도 측정을 하는데 활석 등 불연성 물질이다. 수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불순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활석이나 불연성 물질,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함량이 60% 넘었을 때 위험물이 되고 황이라는 위험물이 되고 50%나 40%가 나왔다 그러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철분의 경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분, 금속분 아주 고운 분말의 형태일 때 위험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얼만큼 고운 가루여야 되냐? 자, 혹시 교재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체를 통과하려면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5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서 50 중량 %보다 클 때 위험물이 됩니다. 자, 금속분의 경우에는 불이나 니켈을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서 50 중량 %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됩니다. 자, 마그네슘은 마이크로미터까지는 가지 않고 2ml보다 큰 것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2ml 미만인 경우에는 위험물이 됩니다. 그리고 인화성 고체, 이류 위험물에 해당하죠.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이 대표적인 위험물이고요. 인화점이 섭씨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인화성 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이류 위험물의 기준이 되는 값들이니까 이 숫자뿐만 아니라 기능장에서는 이걸 문장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해설대로 특히 여기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미터로 꼭 고쳐주세요.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인 것,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위험물에 대한 구조식인데요. 이렇게 생긴 위험물이 뭐냐, 명칭, 유별, 품명, 지정, 수량, 제조 방법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시험이 시행될 때는 그 오류 위험물이 변경되기 이전의 문제이지만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개정된 법령대로 풀어야 하니까 법령 개정 이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위험물은 바로 나이트로글리콜입니다. 니트로글리콜의 새로운 이름이죠. 발음만 바뀐 건데 나이트로글리콜이고요. 어느 위험물의 유별에 해당하냐면 제5류입니다. 제5류의 질산 에스터류에 해당하죠. 자, 질산 에스터류고 5류 위험물이 이제 품명 따라서 지정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험물마다 1종이면 10kg, 위험 등급이 1, 2종이면 100kg, 위험 등급이 2등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위험물마다 이제 1종인지 2종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산 에스터류 중에서 셀룰로이드 쪽을 제외한 웬만한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콜 이런 위험물들은 제1종에 해당하고 1종이라서 지정수량 10kg이 됩니다. 자, 지정수량 10kg이고요. 제조 방법, 이렇게 나이트로가 들어간 트리니트로 톨루엔도 그렇고요. 트리니트로 페놀,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콜 이런 것들은 전체 다 나이트로화 반응을 합니다. 자, 어떤 주 재료를 중심으로 이 물질들을 HNO3, 뭐죠? 질산입니다. 질산. 질산과 H2SO4는 황산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화살표 위에 썼죠. 화살표 위에 쓰는 이유는 이 물질은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산과 황산이 혼합돼서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혼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이렇게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반응하는 물질에 나이트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톨루엔 C6H5CH3를 이 반응을 시키게 되면 트리나이트로 톨루엔이 되고요. C6H5OH 페놀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나이트로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트리니트로페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 C3H5OH3인 물질을 이렇게 반응,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나이트로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나이트로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을 니트로와 반응시키면 나이트로 글리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반응식은 우리 교재 해설에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조 방법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에틸렌 글리콜을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나이트로와 반응시켜 제조,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표에 대한 숫자를 채우는 내용인데요. 할로젠 화합물, 이제는 할로겐을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 저장 용기 충전비입니다. 자, 할론이라는 말은 이제 전체 다 하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하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론 2402가 가압식인 경우, 축압식인 경우, 그리고 1211, 1302, HFC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할론 2402의 경우에 가압식의 경우에는 0.51 이상, 0.67 이하로 충전을 합니다. 자, 축압식, 압력을 압축해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0.67 이상, 2.75 이하로 충전을 하게 되고, 할론 1211은 0.7에서 1.4, 할론 1302, 2272A의 경우에는 0.9에서 1.6, HFC 23, HFC 125는 1.2에서 1.5, 그리고 FK5112라는 이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0.7에서 1.6 이하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도 충전을 얼만큼 해야 하냐면 고압식은 1.5에서 1.9 이하, 저압식은 1.1에서 1.4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충전비에 대한 수치를 그대로 적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응용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엮여서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런 수치들을 따로 정리해서 쓸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위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문제인데, 1등급이 몇 개인지, 2등급이 몇 개인지, 3등급이 몇 개인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1등급이 3개, 2등급이 4개, 3등급이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1등급을 4개를 적고 2등급을 3개, 3등급 3개 적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 틀렸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맞춘 대로 그 표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맞추시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위험 등급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헷갈린다고 한다면 확실한 것부터 앞에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로 묶어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 개가 전체 맞았을 경우에 맞는 걸로 채점을 하고,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틀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점 기준이 그렇게 막 세부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 등급을 쓸 때는 확실한 것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염수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이고 아염수산 염료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 1등급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이죠. 1등급이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에 과망가니즈산 염료, 위험 등급은 지정수량 1000kg에 해당하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이고 위험 등급은 3, 황화2는 제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100kg인 위험 등급 2, 나트륨은 위험 등급 1이고요. 3류 위험물입니다. 자, 인화알루미늄은 금속인 화합물에 해당하는 제3류 위험물의 300kg인 물질,
위험 등급 3등급입니다. 휘발유는 위험 등급 2등급, 제1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1등급이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이제 오류 위험물은 품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위험물로 보셔야 합니다. 국가 위험물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지정수량 10kg에 해당하는 1종 물질입니다. 그래서 1종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이 1등급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런 오류 위험물이 별도의 조건 없이 나온다면 책에 있는 대로 일단은 위험 등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류 위험물은 잘 안 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까지 안 나올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은 국가 위험물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1종이다라는 것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중 소화점검기구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가 되시면 이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를 직접 하면 좋겠지만 대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 산업기사 1명,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명 이상, 그리고 기계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탱크의 용량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시설은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장비 중에서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 쓰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제외한 위쪽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절연 저항계, 전기가 통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계고요. 접지 저항 측정기, 접지 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스 농도 측정기, 그 탱크 안에 가스가 남아있진 않는지, 정전기, 전위 측정기, 정전기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 토크 렌치, 진동 시험기, 표면 온도계, 두께 측정기, 탱크가 얇아진 데는 없는지 깨진 데는 없는지 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안전용구나 소화설비 점검 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쓰시오 했을 땐 여기가 필요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소화설비 점검 기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소화설비 점검 기구에 해당하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 방수압력 측정계, 포 콜렉터, 헤드렌치, 포 컨테이너 이 5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화학공장의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정성적인 평가 방법과 정량적 평가 방법, 공업 경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공업 경영은 필기 시험에만 보통 출제가 되고 실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한번 나온 케이스이고요. 자,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나무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져나가는 방법. 그래서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FTA 방법입니다. FTA, ETA, CCA 이런 내용들의 이 T자가 틀이에요. 틀이.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를 뻗어 그려 나가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정성적 평가에서는 체크리스트, 안전성 검토, 해족이라고 부르는데 HAZOP 그리고 FMECA는 자, CA라는 평가 방법과 다른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3가지씩 쓰는 거니까 보통 PHA랑 해족이랑 체크리스트 기법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암기하기 편하신 것들 이렇게 3가지 정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탱크의 그림을 그리고 기호를 표시하시오. 보통 기능사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그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식인데 이제 기능장은 어떻게든 좀 문제를 바꿔서 내죠. 답이었던 걸 문제로 내고 문제였던 걸 답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형태가 많습니다. 내용적의 앞부분이 파이 4분의 AB이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냐면 이 옆면이 이렇게 넓적한 동그라미, 타원이 돼야 합니다. 자, AB가 어디냐면 여기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AB예요. 근데 이 AB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AB가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탱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수치는 이 옆면 부분이 L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L1, 여기가 L2인데 해당하는 만큼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점점점 들어가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원통 세로형의 탱크입니다. 원형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탱크 형태이기 때문에 집 모양처럼 위쪽이 뾰족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L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까지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기호를 표시할 때 그 위치가 정확한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이 구간이 정확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항상 눈으로만 보다가 그림을 그릴 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